안녕하세요. 디자인길래 최현 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관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주방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계를 하고 나니까 11자 주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방이 나와버렸어요. 웬만한 40평대에서도 가질 수 없는 주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3개나 배치하고요. 빌트인 오븐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조리 공간도 충분하고 다이닝 테이블은 길리 자체 제작으로 주방에 일체감을 더했고요.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한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비포 사진도 살펴볼게요. 기역자 주방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 부분은 냉장고장이었어요. 비포 도면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닝 테이블을 하나 놓으면 공간이 더 이상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윗 부분을 열고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앞 공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세탁이 가능했는데, 드럼 세탁기는 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용할 때 문을 열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벽체를 모두 철거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통해서 세탁기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설해 줍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기본인 동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주방에서는 사실상 수납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주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작은 수납장은 실질적으로 주방 용품이 수납된다기보다는 집의 일반적인 잡수납들이 수납될 확률이 많았고요. 현관을 통해서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동선이자 데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짐들을 놓기도 어렵죠. 이번 주방 공간의 핵심 키워드는 이 세탁실을 개선하는 것과 이 공간의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줌으로써 주방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 자체가 너무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조리대, 바로 맞은편에 싱크볼, 냉장고, 오븐 매립, 다이닝 테이블, 그리고 이쪽도 부족한 수납을 할 수 있는 하부장이고 세탁기는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현관 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현관에서 동선을 정리해주고 이게 주방까지 넘어오는데 세탁실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큰 틀은 인지하셨으니까 오늘은 세부 치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 냉장고입니다. 빌트인 공간은 700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다이닝 테이블은 80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치수는 조리대와 개수대 간격인데요. 이 경우에는 950이라는 치수를 적용시켰고요. 이 공간은 대략 860 정도의 치수입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 동선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오븐도 사용해야 되고 냉장고도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950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주방 공간을 설계할 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식기세척기 위치인데요. 이거는 살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식기세척기는 개수대와 가까운 곳이 제일 좋고요. 이렇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면 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뒷부분에 식기세척기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옆부분에 놓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깊이가 얕은 수납장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345면 실제로 수납되는 깊이는 310 내외일 거예요. 라면, 스팸, 김, 텀블러, 락앤락 같은 밀폐 용기들 보관하기에 너무 좋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깊은 수납장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수납들은 의외로 깊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방 수납 용품이 엄청 큰 들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림을 해보신 주부님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딱 한눈에 보고 꺼낼 수 있는 이런 작은 수납들이 오히려 더 효자 수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벽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주방 벽면과 거실 벽면의 컬러가 다르죠. 이 거실 벽면은 도배로 마감을 했고요. 주방 벽면은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이 공간부터 주방 벽 타일이 시작됐는데 이 타일 벽이 쭉 따라 들어옵니다. 이 공간들을 전체를 감싸고 돌고요. 도면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쪽 공간부터 쭉 타일이 따라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재가 하나로 통일되게 되면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바닥재에서 분리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이 공간의 주방의 경계를 나누어 버리면 주방 자체가 좀 작아질 거예요.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는 그렇게 크고 시원했던 주방이 뭔가 조금 아쉽고요. 주방이 실제로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라인으로 한번 막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이것도 어울려요. 어울리지만 마찬가지로 거실이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주방인 거예요. 복도라는 공간 개념이 없이 안방을 나오자마자 바로 주방을 맞이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바닥재를 한 개의 바닥재로 통일시켜주고 이 벽면의 마감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봤을 때는 온전히 타일 벽면이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반대로 주방 쪽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는 이 거실 벽면이 조금 더 넓어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있는 이 벽면과 안방 벽면이 있는 이 벽면까지는 같은 컬러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공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섹션으로 분리를 하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매칭되는 게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반대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섹션을 정리해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공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굳이 이런 도면을 그리시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설계에도 적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